오늘 영상 주제는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가끔 대출해주겠다는 광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럴 때는 우스갯소리로 "저는 돈 많아요" 이렇게 말하고 끊습니다. 당신도 돈이 많다면 이 영상을 멈춰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하거나 돈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만 모르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딱 정리해주는 남자, 딱정남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늘리는 습관에 있다. 미국 철강 재벌 카네기가 남긴 명언도 있습니다. 적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된다. 적은 지출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큰 부를 쌓을 수 없다.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며 적은 돈을 꾸준히 모으는 습관이 결국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현재 당신의 가난은 오로지 당신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언제나 돈에 쪼들리는 이유는 뭘까? 사치를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왜 통장에는 늘 돈이 없을까? 주위에서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재정 전문가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5가지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세요. 첫 번째, 현재만을 중요시 여기는 소비 습관. 두 번째, 구체성 없는 주먹구구식 재정 계획. 세 번째, 예산 관리 없이 지속되는 지출. 네 번째, 빚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 다섯 번째, 재테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어떠십니까? 당신은 몇 가지에 해당합니까? 전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 2-3가지와는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순간에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고치고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변화를 꾀한다면 당신의 재정 상황은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돈이 새는 구멍을 막으면 남은 삶은 분명히 나아질 것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수중에 돈이 없으면 서름과 무시를 당하기 쉽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역할에 맞는 노릇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지인 모임이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이 어디에서나 인정과 환영을 받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난을 끝낼 전문가의 조언을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마음에 담아서 들어본다면 기대 이상의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로 꼽은 현재만을 중요시 여기는 소비 습관을 고치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갖고 싶은 것은 당장 사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흥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나쁜 습관입니다. 미래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든든한 안정감보다 현재의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당장은 만족감이 높지만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경우 원치 않는 빚이 생기게 되는 등 주머니 사정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재정 전문가들은 가계부 작성을 추천합니다. 가계부를 쓰다 보면 나의 지출 상황은 물론이고 수입을 초과하는 불필요한 지출이 보입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가계부 앱을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충동 구매 습관을 고치는 데는 3일 법칙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정말 당장 필요한 것인지 3일 동안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무조건 소비를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자신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보람과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수입 및 지출을 고려한 후에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소비일수록 계획적으로 돈을 모은 후에 소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돈 주고 구입할 경우 반대로 다른 물건의 소유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욕심을 내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성 없는 막연한 계획이나 구체성 없는 재정 목표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돈을 많이 벌자, 몇 달 안에 돈을 모아야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계획입니다. 막연한 목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어떤 목표이든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안에 500만 원을 모아서 가족 여행 가기. 이러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단기, 중기, 장기 목표로 세분화하여 작은 단계부터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매달 42만 원씩 저축해 나가면 중기적으로 3개월 후에 126만 원이 되고 장기적으로 1년 후에는 500만 원이 됩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목표 내용, 목표 금액, 여행 사진, 유럽 지도 등을 붙여두는 것도 실천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혹은 65세까지 확실한 기한과 목표 금액을 정한 후 매달 저축 금액을 산정해서 계획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목표와 기한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거기에 맞춰 불필요한 소비 역시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돈은 애완동물과 같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피면서 정성과 사랑을 나눠줘야 잘 자랍니다. 재산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아끼고 모은다면 미래의 삶이 풍족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에는 술술 새는 돈을 막을 차례입니다. 사소한 지출의 힘이라는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남은 게 없네. 주위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분명 돈을 적게 소비했다고 생각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적은 소비가 쌓여서 결국 큰 금액이 됩니다. 앞서 가계부 작성을 권했던 이유처럼 자신의 소비 습관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매일 마시는 싸구려 커피, 버릇처럼 주말마다 시키는 야식,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는 모임들, 돈이 나갈 구멍은 의외로 많습니다. 살 물건을 미리 적어두지 않고 쇼핑을 가면 보이는 대로 물건을 고르는 것과 같아서 계획 없는 소비는 돈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우선 정기적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파악한 후 고정 지출, 변동 지출에 대한 예산을 미리 정하고 매달 그 안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외식 비용은 20만 원을 넘기지 않기, 커피값은 5만 원까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선저축 후 지출의 습관화도 추천합니다. 저축하고 남은 돈을 사용하느냐,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할 빚입니다. 빚을 지는 것은 노예의 첫걸음이다. 빚은 무거운 짐이며 밤잠을 설치게 하는 도둑이다. 이자는 눈도 없고 마음도 없다. 그것이 밤낮 없이 자라나면 당신을 집어삼킨다. 빚의 무서움을 표현한 세계 곳곳의 격언입니다. 아마 빚으로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동감할 것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빚은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필요할 때 잠깐 빌렸다가 벌어서 갚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빚은 당신의 삶을 깊은 나락으로 이끕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과도한 낙관적인 시각이 그들을 빚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하는 고장난 소비 심리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잘못된 판단에서 빚은 시작됩니다. 빚은 끊기 어려운 약물 중독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갚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벗어나야 가난한 삶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빚이 있다면 빠른 상환을 목표로 재정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수입의 큰 부분을 제일 먼저 할애해서 원금을 갚아나가야 이자도 줄어듭니다. 또한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빚이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자의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빚 상환 전용 통장을 만들어서 갚아나가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성취감이 생겨서 한층 효과적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테크와 친해지기입니다.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에 위험성 높은 주식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적지 않은 돈을 날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큰 돈을 벌게 해줄 것이라는 한탕주의입니다. 둘 다 올바른 시각은 아닙니다. 물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입니다. 어떤 일에든 욕심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더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재테크는 무엇이든 이루어주는 마술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투자의 기술입니다. 보유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불리는 행위입니다. 재테크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방법으로 꾸준한 공부와 경험을 추천합니다. 특히 주식은 소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더불어 믿을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하여 주식 전문가의 강연을 듣거나 경제 뉴스, 재테크 서적 등을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지식을 넓혀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한탕을 노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많은 사례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보다는 꾸준히 자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저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습관의 문제입니다. 일단 새고 있는 돈구멍부터 막는다는 생각으로 가계부 쓰기 습관부터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달, 6개월, 1년, 3년, 10년 후까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당신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위대한 첫 걸음이길 기대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당신만 알고 있는 돈 모으기 방법이 있다면 댓글에 올려서 함께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친구분들께도 카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만 모르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딱 정리해주는 남자, 딱정남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따스한 공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